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1장 천재와 야망의 탄생.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칭화대를 모두 졸업한 유일한 정치인. 하지만 이 남자는 20년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석. 오늘은 천재에서 배신자로, 그리고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4년 5월 29일 김민석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될 이재명과 정확히 같은 날 태어난 운명적인 인연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김민석은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김민석은 이미 국제정치학 서적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김민석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였던 미혜라는 여학생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혜는 당시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과 큰 눈망울, 그리고 발달한 몸매로 남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어느 여름날 오후, 김민석은 우연히 빈 교실에서 미혜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벗어던진 미혜의 매끄러운 어깨선과 가슴의 곡선이 10대 소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안고 김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미혜와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김민석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민석은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미혜에게 고백할 용기도 없었던 소심한 소녀는 오직 공부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민석은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대학 시절 김민석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1980년대 격동의 시대, 캠퍼스는 민주화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특히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에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감옥에서 출소한 김민석은 곧바로 작은 형의 장례식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의 모습 앞에서 김민석은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형이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김민석은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김대중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에 거무리던 김대중은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울고 있는 젊은 김민석의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이, 형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 마음을 정치로 승화시켜보지 않겠는가? 김대중의 한마디가 김민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석은 김대중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배신으로 점철될지를. 1992년 28살의 김민석은 국회의원 선거에 첫 출마합니다. 젊음과 패기, 그리고 뛰어난 학벌로 무장한 김민석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낙선이라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선거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김민석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인 1996년 마침내 32살의 나이로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꿈을 이룹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탤런트 최불암을 꺾고 말입니다. 선거 유세에서 김민석이 던진 한마디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 김민석을 선택해 주신다면 1등 국회의원과 1등 연기자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막힌 메시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김민석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당선 직후 김민석은 더욱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워낙 출중한 외모 덕분에 신사복 모델 제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국회의원이 모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늘어난 결식아동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모델료 2억 원 전액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런 선행과 뛰어난 정치적 역량으로
김민석은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보스 포럼과 뉴스위크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도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는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운동본부까지 결성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개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석은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민주당 국민경선제였습니다. 3장 배신자의 탄생과 절망의 나락. 김민석은 베트남 출장을 하루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랜 동지였던 강금실과 함께 가기로 했던 약속도 파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린 결정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김민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8살 젊은 정치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준과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몽준은 김민석보다 몇 살 연상이었지만 재벌 총수 아들 특유의 여유로운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일화 조건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세차에 노무현과 정몽준 둘만 올라간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복잡한 조건들은 모두 생략되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이 합의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민석은 이 단순한 합의가 얼마나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조차 이 합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노무현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단상에 둘만 올라간다는 합의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단일화 발표 직후 김민석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희망적인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정몽준 연합이 이회창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민석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김민석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가 해냈어요. 여론조사에서 역전됐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석아, 너무 성급하게 기뻐하지 마. 정치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선거 막판, 정몽준이 돌연 지지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TV 생방송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김민석이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몽준의 지지 철회 이유였습니다. 바로 김민석이 합의했던 그 조건, 유세차에 둘만 올라간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석은 자신이 만든 합의가 오히려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거 당일 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김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노무현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은 기적이었지만 김민석 자신에게는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잔혹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파기로 대선 판도 요동.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사모를 비롯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김민석을 배신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민석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김민석 때문에 노무현이 고생했다. 정치적 기회주의자, 재벌에 붙은 배신자. 김민석은 그날 밤 한강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8살 성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내린 결정이 이렇게 왜곡되고 매장당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당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김민석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주구봉으로 숨어서 대선은 끝났다며 김민석과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에게 김민석은 이미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석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길을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저 사람이 김민석이야.
노무현을 배신한 그 사람이라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조차 김민석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석이 평소 만나던 카페에서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석아, 미안해.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매장당할 것 같아. 김민석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스쳤습니다. 정치적 동반자였던 서연이마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빈 카페에 홀로 남아 쓴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그 무렵 김민석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민석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김민석의 과거를 파헤치며 온갖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김민석은 또 다른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이인재 후보 대신 타당인 민주신당의 정동영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완전히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파를 떠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동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당내에서 완전히 고립됐지만 자신의 소신만은 꺾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장 재기와 복수, 그리고 진정한 성장. 김민석은 2010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 로스쿨에 입학한 김민석은 46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젊은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홀로 공부하는 중년 한국인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의 학구열은 여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의 모습을 본 미국 학생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국제법 수업에서 보여준 김민석의 통찰력은 교수들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김민석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로스쿨에 다니던 제시카라는 이름의 미국 여학생이었습니다. 28살의 제시카는 블론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미녀였습니다. 그녀는 김민석의 성숙한 매력과 깊이 있는 대화에 매료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제시카는 김민석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정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제시카는 김민석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고독감과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이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에요. 제시카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김민석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김민석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칭화대학교에서 중국법까지 공부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법체계를 모두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김민석은 놀라운 예언 능력을 보여줍니다. 2010년 당시 거의 무명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카페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바람이라면 오바마는 태풍이 될 것이다. 미국은 변화를 원하고 그 변화의 상징은 신인이어야 한다.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김민석의 예측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오바마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민석의 정치적 안목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2015년 마침내 김민석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조국의 땅을 밟는 김민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떠날 때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계는 여전히 김민석에게 차가웠습니다. 김민세라는 오명은 15년이 지나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았고 언론은 그의 복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김민석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김민석을 다시 제도권 정치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당내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임종석을 비롯한 친노 세력은 김민석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김민석을 받아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추미애는 단호했습니다. 정치는 용서와 화해의 예술이다. 김민석의 실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6년 김민석은 마침내 20대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낙선을 거쳐 겨우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는 김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복귀 후 김민석이 보여준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정세균을 지지했지만 이는 파벌이 아닌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김민석의 날카로운 비판과 정확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낙연의 신당론을 사쿠라라는 세 글자로 매장시킨 것은 그의 언어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낙연 신당론은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낙연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낙연을 부를 때마다 사쿠라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유시민의 서울시장 출마를 ICBM에 비유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유시민의 서울시장 등판은 마치 ICBM과 같습니다. 한번 발사되면 막을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김민석의 변화를 지켜본 유시민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발전도상인의 완벽한 모델이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김민석 자신도 이런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국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근본적인 잘못은 국민을 못 믿은 거였어요.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이제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대중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그의 정치 여정이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천재에서 배신자로 그리고 다시 국가의 중심으로. 김민석의 인생은 정말로 한 편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